안녕하세요. 경정판TV입니다. 자, 오늘은 경마 공부 진짜 대신해 드립니다. 제7탄 분석 정보 활용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탄까지 진행이 되었네요. 앞에서 제가 저는 어떤 요소들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 과정을 기본편, 심화편으로 보여드렸고, 지난 시간에서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활용편인데, 자, 여러분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좀 가시나요? 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장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까지 작성한 이 자료들은, 자, 복귀 자료도, 자, 이 복귀에서 넘어온 경주별 마필 분석 자료도, 이 경주별 마필 분석에서 다시 표시된 이 출마표 자료도 제 의견이나 주장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자료를 보십니까? 개별 마필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출마표 자료,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기호,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색깔 이런 게 다 표시된 자료를 보시는 거죠. 이렇게 딱 받았을 때 이거 내 생각하고 다른데? 라고 생각이 되시는 순간 이 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놈이 간다 안 간다 표시도 안 해놨는데 무슨 의미로 그러면 이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분석한 것을 공감을 하셔야지, 이제 제가 경마 모토로 삼은 경마 공부 진짜 대신해 드린다. 자, 진짜 대신해 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대신해 드린 걸 여러분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을 못 하시고 공감을 못 하시면 진짜 대신해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 내용 중에서 이거는 객관적이라는 거에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댓글로 주시거나 아니면은 메일로 주시거나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든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저도 이거는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은 과감히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내용이 있어서 추가를 한다든지,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나중에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제 자료의 또 다른 장점은 확장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죠. 자, 이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토의해 보자는 겁니다. 누가 잘났니, 못났니, 맞췄니, 못 맞췄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 이게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자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얼마든지 의견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저도 제 주장을 바락바락 우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개선해 나갈 부분 개선해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 정보 활용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정보 활용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리 경마 팬들의 성향은 이럴 것이다 라고 제가 객관적 아닙니다. 이번에는 주관적으로 생각한 내용들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마 팬 전체 분들 중에 약 5% 정도는 순수 레저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소액으로 즐기고 취미생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돈을 따든 말든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팅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따로 공부할 필요 있을까요?
취미생활 하는데 공부는 왜 따로 합니까? 그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순수 레저파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한 15% 정도는 레저 플러스 요행파. 예. 뭐 이름이 조금 부정적인 의미이긴 한데, 자,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마력은 돼. 예. 그래도 큰 돈으로는 안 해. 그냥 소액으로 취미생활로 해. 대신에 어느 정도의 분석이라든지 공부는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경마 팬들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행 플러스 환수파. 예. 이것도 이름이 좀 부정적인 의미이긴 한데요. 자,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분들은 경마 공부는 필요해, 경마 준비는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대신에 준비한다고 무조건 돈 따는 건 아니야. 예. 운이 한 70% 또는 적어도 50% 정도는 작용을 해줘야지 돈을 딸 수가 있어. 그리고 딸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죠. 대신에 이분들도 준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요 레저 여행파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겠죠, 공부하는데.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입니다. 약 25% 정도는 환수 플러스 지속성파. 예, 무슨 말이냐면 꾸준히 공부하면 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자, 이 경마를 이제 레저가 아니라 주식이나 뭐 부동산 다른 과외 수입과 동등하게 경마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정경주를 다 베팅을 하면 망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충분히 하면서 환수나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수익률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시는 분들이 되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문가파입니다. 전문가파는 경마를 직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자기 주관이 확실한 분들이죠. 여기는 정말 경마 배팅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예상가 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제 특징은 본인의 주관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분석한 이외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자료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보다는 본인 분석에 더 치중해서 경마를 하신다. 대신에 본인 분석에 치중하기 때문에 공부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0시간보다 훨씬 더 하거나 하루 종일 경마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분포로 우리 경마 팬들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객관적인 경마 정보를 어떤 분들과 함께 하면 좋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이런 분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분들은 일단 시간이 많건 적건 간에 경마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것은 필요한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어야지 제가 이렇게 객관적인 정보를 드렸을 때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위치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시고, 여기 위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 정보 활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서울 경마 기준으로 일요일 날 보통 11경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1경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그리고 경주전 예상 배당, 이건 뭡니까? 제가가 아니죠. 여러분이 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다 이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경주에 대해서 베팅할 경주, 버릴 경주 또는 베팅할 경주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죠.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예상 배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딱 맞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대략적인 예상 배당과 비교를 해봤을 때, 또는 우리가 1등말이 들어오고 2등말이 들어오면 대략 이 경주의 예상 배당은 어느 정도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통해서 자, 경주전 예상 배당을 이렇게 봤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분석을 했다는 거죠. 이건 제가 분석을 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이거를 경주 후에 확정 배당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런 배당으로 결과가 났다고 치자고요. 예,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저는 중배당 위주의 배팅을 하는 베터입니다. 저는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선호하는 배팅 구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갔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 갔으면, 그리고 제가 이전 같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기 이전인, 예를 들어서 뭐 2016년 뭐 이럴 때죠. 그럴 때 같았으면 저는 1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아마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서 베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좋아하는 배당이 중배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배당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대략 복승식 기준으로 10배에서 한 50배 사이, 여기를 저는 중배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런 배당, 요런 배당, 요런 배당, 요런 배당, 요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배당이 제가 좋아하는 배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들에는 배팅액이 조금 커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경주들, 예,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배당 경주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고배당 경주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제가 선호하는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배팅액을 제가 선호하는 배당 대비해서는 조금 낮게 선정해서 했을 겁니다. 그러고 자, 확정 후 배당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뭡니까? 예, 요거는 제가 요 두 경주 맞췄다고 그렇게 예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건 예상 배당, 자, 이건 확정 배당, 그 다음 이 빨간색은 그 확정 배당을 제가 베팅을 해서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이제 당연하게 요까지 표시를 하면은 무슨 말을 할 건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베팅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기기 힘들겠죠. 왜냐하면은 자, 제대로 때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배당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날은 30.4배, 제가 좋아하는 배당 구간에 저는 20에서 40배를 예상을 하고 배팅을 했고 30.4배를 맞췄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맞췄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서 여기 돈을 벌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주를 했으면. 근데 매주 이렇게 되나요? 매주 이렇게 안 됩니다. 제가 중배당으로 베팅을 해가지고 제가 일반적으로 그 하루, 그러니까 11경주 기준으로 한두 개 맞추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오링 되는 날도 많았었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하면서 제일 후회했던 게 그겁니다. 아, 돈은 어차피 잃은 겁니다. 돈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배팅해서 맞추지를 못하면 잃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가장 후회했던 거는 제대로 한번 때려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때려서 배팅을 했으면 항상 이런 경주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기다 더 때릴 걸. 다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런 경주는 이제 왜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주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왜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저배당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이런 경주 거기다가 얼마를 베팅을 하실 겁니까? 예. 베팅도 제대로 못하고
맞춰서 환수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때릴 경주하고 버릴 경주는 우리가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근데 자, 잘 모르시겠으면 자, 제가 예상한 예상 배당에서 제가 선호하는 배당 구간만 베팅을 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4배에서 6배 이렇게 제가 예상을 했고 5.5배가 들어왔고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구간이 틀렸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거는 맞춰도 맞춘 게 아니라 틀려도 틀린 게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4배면 다 들어오는 건가요? 저배당이면 다 입상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배당은 안 들어오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배팅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자, 기준이 되려면 첫 번째는 이 분석 자료를 먼저 끝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분석 자료를 보기 전에 예상 인기도를 절대 보지 마실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주당 30시간 이상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전 마필에 대해서 모든 마필을 복기를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마 포털 사이트죠. 유료로 가입을 해서 거기서 전 마필에 대한 조교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경주도 아니죠, 사실은. 그때 당시 저는 일요일 경주만 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 11경주, 대략 한 경주에 10마리씩 나온다 하면은 110마리, 그러면 한 120, 30마리 정도 되겠죠. 120, 30마리 정도를 그렇게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가장 지금 와서 이제 실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각 경주를 빨리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하기 전에 뭘 봤냐면 예상 인기도를 먼저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상 인기도에 1등, 2등, 3등 나온 말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위해서 인기도 1, 2, 3등이 인정이 된다 하면은 그 경주는 저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경주. 왜냐하면 저배당이지 않습니까? 인정을 했으면은. 그러면 그 경주는 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1, 2, 3등이 인정이 안 되면 아, 이 경주는 배당이 좀 나오겠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중배당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경주는 들고 파는 경주. 이렇게 저는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맹점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경주를 제가 원하는 배당으로 맞춰 가려고 저는 자꾸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경주에 인기 1, 2, 3위를 제가 예상 인기도를 보고 확인을 했었죠. 그러면 자, 정말 명마가 아닌 이상 각 마필별로 다 약점은 조금씩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 경주의 인기마들이 다 약점만 보이는 겁니다. 이 인기마들이 장점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부 약점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이 약점이 있어서 못 들어와야지 제가 원하는 중배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복병만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복병만은 능력이 좀 부족한 마필입니다. 근데 그 복병마도 정말 똥말이 아닌 이상 다 일정 부분의 장점은 있죠. 앞이 좋다든지 아니면 뒤가 날라온다든지. 그러면 복병만은 또 어떻게 보냐면 전부 장점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이 들어와야지 제가 원하는 배당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 제 경주전 예상 배당은 어떻게 됐었냐면 1경주부터 10경주까지 웬만한 한두 경주 빼고는 다 20배에서 50배 사이였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다는 거죠. 이렇게 30시간을 공부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좀 많이 늦게 알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객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대략 한 60% 정도는 가 인정이 되는 경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자, 11경주 중에서 한 6개 경주 정도는 이건 저배당이 될 거야 라고 저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5경주 중에서는 이거는 배당이 1등마가 빠질 수 있겠다, 이거는 2등마가 빠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고요? 예, 이 분석부터 해야 됩니다. 이 분석을 해서 분석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분석 자료를 그 예상 인기도에 대입을 해봐서, 그래야지 이번 경주가 저배당 경주다, 이번 경주가 배당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지. 저처럼 먼저 인기도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주관적으로 제가 판단을 하다 보니 다 제가 원하는 배팅 구간으로 다 선정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결과가 그렇게 나오나요? 그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패하는 날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요렇게 분석을 끝냈고, 그리고 예상 배당을 보니 요렇게 나왔을 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자, 3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만 하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객관적인 모든 분석의 과정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종 마번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경마 그렇게 잘하는 사람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객관적인 분석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분이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기를 제가 원하냐 하면은, 이 자료는 배팅 승부 경주를 선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승부 안 할 경주를 지우는데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걸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 이런 경주들은 정말 웬만하면은 하지 말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런 경주들만 하자. 근데 여러분이 이 경주를 어떻게 볼지를 모르겠으니 그걸 제 자료를 도움을 받으셔서 이 경주를 정하라는 겁니다. 자, 이 경주가 정해졌어요. 자, 예를 들어서 3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가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경주를 어떻게 분석을 할지는 이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거는 제 몫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제가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예상가를 비난하는 그게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경마팬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경마를 이기든 지든 여러분들의 돈을 잃거나 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제가 말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마에 관련된 사람들이 덕담해 주는 셈 치고 다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를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최종 마번을 누가 선정을 하나요?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나요? 그것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석 자료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주관적이 될 수도 있고 객관적이 될 수도 있죠. 예. 저는 객관적인 자료가 더 뛰어나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떤 자료를 보든 간에 최종 배팅의 마번은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더 유용할 것이다. 이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이제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까지 해서 분석 정보 활용편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탄부터 7탄까지 정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간단하게 기존 정보와의 차이점, 제가 만든 자료와 기존 정보와의 차이점, 요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료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